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쿠데타적 사건이다. 사이비 기자와 사이비 언론이 작당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 반역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방향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담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어제 1심 구형이 난 2018년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의 희생자였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형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쿠데타적 사건인데 그걸 법률적으로 구성하면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0.73%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했다. 즉, 질 뻔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투표 3일 전 3월 6일부터 시작된 이 좌익 선동 기구의 발작적 허위 보도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암살, 전쟁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합니다. 선거야말로 성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는 돈으로 하든지 권력으로 하든지 가짜뉴스로 하든지 그 자는 반드시 반역자로 다뤄야 합니다. 반역 세력으로 다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모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쿠데타를 한 거니까요. 다만 그 방법이 가짜뉴스였다. 총칼 들고 나와서 쿠데타 하다가 실패하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근데 가짜뉴스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가짜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란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입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폭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존 판례나 이런 걸로 보면은 폭동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짜뉴스를 KBS, MBC, YTN 그리고 수많은 좌익 언론들이 퍼뜨렸다. 퍼뜨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폭동 아닙니까? 폭동. 가짜뉴스에 의한 폭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현행법으로도 그 위대한 법률가가 있다면은 판사가 있다면은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가짜뉴스로 획책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김만배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김만배가 돈의 힘으로 지금
판사를 매수하고 돈의 힘으로 기자들을 매수하고 돈의 힘으로 이런 엉터리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을 낙선시키겠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점점 들고 이제 언론도 그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이재명을 부린 것 아니냐. 김만배가 돈의 힘으로 윤석열을 낙선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뉴스타파의 그 아주 악랄한 편집, 짜깁기에 의해서 아무 관계 없는 윤석열을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조작하려고 한 이런 행위가 돈의 힘에 의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쿠데타적 사건은 동시에 부패 사건입니다. 부패와 반역을 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장을 내야 합니다.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즉 뉴스타파가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가짜뉴스, 윤석열이 어떤 업자를 봐줌으로써 그게 대장동 사건으로 확대되었다는 취지의 이런 거짓말 뉴스를 전달한 그 매체들을 쭉 따라가면은 뉴스타파, KBS, MBC, YTN, 경향신문 뭐 많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일망타진의 결정적 기회란 이야기죠. 그 뉴스를 전파한 경로를 따라가면은 이 세력이 다 부정선거 회책 세력입니다. 그리고 좌익 선동 세력입니다. 요 공통점이 요 세력은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북한 응당 정권을 편든 그 세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반역과 부패를 겸한 이 사건을 검찰이 지금 대규모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표가 도둑 맞을 뻔했습니다. 윤석열은 낙선할 뻔했습니다. 윤석열은 이 좌익 반역 세력, 좌익 선동 세력, 사이비 기자와 선동 언론이 합작한 이 쿠데타 모의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이런 기레기, 쓰레기, 사이비란 말을 듣는 이 가짜뉴스 생산 공장 선동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친김에 총선을 통해서 이 반역 세력을 끝장내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자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한 5분의 1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분의 1은 국회, 또 5분의 1은 언론, 또는 좌파가 주도하는 어떤 NGO들,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 갖고 사실 권력의 5분의 1만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사람인 것처럼 키워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무슨 피해를 당하고 있다,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좌익 선동 세력을 이번에 확실히 끝장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외국 여론에 호소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좌익 선동 언론이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빨리 이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것은 가짜 뉴스에 의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쿠데타 기도였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이런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기자들을 그냥 두고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누리는, 공짜로 누리는 이 언론의 자유는 선배 기자들이 감옥에도 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해서 투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언론 자유를 공짜로 쓰면서 그 언론 자유를 좌에게 팔아먹고 돈 많은 자들에게 팔아먹고 그리고 정권까지 바꾸려고 획책한 이 사건을 국민, 국가가 손을 잡고 진압을 해야 됩니다. 끝장내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감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